혼자 사는 게 더 행복했을까? 아, 그리고 우리 이제 각방 써요. 당신 코골이 때문에 밤마다 아주 미칠 것 같다고요.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됐어요. 그만해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안정적이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해 재혼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요즘 황혼 이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아시나요? 재혼 후 꿈꿨던 미래와 달리 현실은 더 외로워지고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 재혼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사연을 시청하시고 재혼 전 확인해야 할 필수적인 3가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소식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76세 김수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과 함께 재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제 삶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매일이 스트레스였죠. 혼자 살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삶에 간섭하지 않았고 제 시간은 온전히 저의 것이었죠.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를 배려해야 했고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내 전수미 씨를 처음 만난 곳은 실버복지관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오니 괜히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제가 다른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와이프와는 이혼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던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미 씨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밝고 씩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제 성격과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노래교실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담소를 나누기도 했죠. 그러다가 둘 다 이혼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였다고 했죠. 어쩐지 더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둘 다 외로움이라는 같은 짐을 지고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단꿈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설렘이라 이성적인 판단을 가렸던 건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미리 해놓을게요. 그러면 나는 디저트 사갈게요.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줬고 저도 귀가할 때면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해도 아내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다발과 과일을 사다 주곤 했죠. 아내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가득했고 사소한 일도 함께였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늘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불고기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반찬들, 그리고 아내의 환한 미소까지. 알고 보니 아내는 간단한 토스트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제가 한식을 고집하는 걸 알고는 기꺼이 맞춰주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했죠. 덕분에 저는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하는 저녁도 행복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도 아내는 늘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반찬을 함께 담고 따끈한 밥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상무님이랑 회의가 길어졌는데. 아, 근데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정말
다음에도 이렇게 끓일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영원하진 않더군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 위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더니 어느새 밥상에는 달걀 프라이 하나만 올라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도 가끔은 피곤할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식은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 아침 식탁에는 아내의 토스트와 커피만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은 뭐야? 그냥 빵이랑 커피만 준비했어요. 간단한 게 좋잖아. 난 밥을 먹어야 든든한데. 뭐라고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아침마다 꼭 한식을 먹어야 하는 줄. 나는 원래 아침엔 밥을 먹었어.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이 원래 빵만 먹는 줄은 몰랐지. 그럼 나한테 맞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도 처음엔 나한테 맞춰주지 않았어. 근데 왜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맞춰야 해? 이제 와서 그 말이야? 나는 그동안 당신한테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나도 힘들어. 아침밥 차리는 거 더 이상은 무리예요. 한식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니. 그동안 내가 했던 건 뭐였는데? 당신은 내가 힘들었던 거 생각이나 해봤어? 우리의 첫 다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불만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화가 난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와 한 조각 남은 토스트처럼 우리의 마음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녁도 예전 같지 않아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불이 꺼진 부엌이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주방 안의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알아서 드세요. 소파에 누워있던 아내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면 우리 얘기 좀 해요. 다음에 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좀 챙겨 먹고요. 됐어. 밥은 무슨. 라면이나 먹어야지. 그럼 그렇지.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오늘도 또 쓸쓸하게 혼자 먹게 생겼군. 이런 상황에 처한 제 자신에 문득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다음에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또 다음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 되어갔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밥을 먹던 그 시간들이 꿈만 같았죠. 이제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혼자 먹을 라면을 끓이다가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설거지를 하며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새신랑처럼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해서 주말엔 야구나 축구 중계를 보곤 했는데 아내는 이걸 못 참았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운동 경기예요? 소리 좀 줄이면 안 돼요? 거실에서 드라마 봐야 하는데. 저는 소리를 최대한 작게 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런 말들 뿐이었죠. 그냥 당신 방에 가서 봐요. 아니면 그냥 보질 말던가. 처음엔 양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취미 생활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휴일인데 또요? 나는 맨날 집에서 혼자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 복지관이라도 가던가. 아침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식으로 든든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싸움이 잦아져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차려요? 나는 그냥 토스트 먹을 건데. 여보,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죠. 됐어요. 난 이런 거 아침으로 못 먹어요. 냄새부터 안 땡긴다고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도대체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만날 땐 이런 생활 패턴의 차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청소 스타일도 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내는 달라요. 청소든 빨래든 설거지든 쌓아두다가 한 번씩 정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제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을 보면 전날 먹다 남은 반찬 그릇들이 그대로 있고 바닥엔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예요. 설거지도 저는 식후 바로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을 꺼냈죠. 여보,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하면 안 돼요? 아이, 귀찮아 죽겠네. 그릇 몇 개 쌓여 있다고. 큰일이라도 나요? 한 번은 제가 청소하는 걸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깔끔 떠세요? 나는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기 싫어요. 어제도 했잖아요. 깨끗해야 좋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할 것까지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요. 매일 청소기를 돌리면 바닥만 다 망가지는 거 몰라요? 그 말은 꽤 오랫동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깔끔한 게 무슨 죄인가요? 전 그냥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건데.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우리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릇도 그냥 쌓아두고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내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제가 이러려고 재혼을 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차이들이 큰 골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점차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해갔고 속박되어 간다고 느껴 답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제 각방 써요. 뭐라고? 당신 코골이 때문에 밤마다 아주 미칠 것 같다고요. 그럼 당신이 밤늦게까지 TV 보는 거뇨? 그건 또 무슨 상관이에요? 난 조용히 본다고요. 각방이 쓰고 싶어서 핑계대는 건 아니고요. 여보, 말 조심해요.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됐어요. 그만해요. 아내가 각방을 쓰자는 말을 꺼냈을 때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전 부인과도 이혼 직전에 각방을 쓰기 시작했었죠. 그때처럼 또다시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주치기도 어색해지고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며칠 밤을 뒤척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상담을 받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돈만 버리는 거지.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 결혼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만 가봐요. 우리 이대로 각방 쓰다가 점점 멀어질까봐 걱정돼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상담받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모두 나 혼자만의 잘못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상담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아, 그만합시다.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도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필요한데 아내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의 실패가 자꾸 떠올랐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불편한 동거가 되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보여줬던 그 밝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아들 가족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애가 있는 손녀를 키우느라 병원비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아내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함께 쓰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왜 매달 이렇게 큰 돈을 보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손녀 치료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는 뭐 하고 있는데요? 왜 부모가 있는 애 치료비를 우리가 다 대줘야 하는데요?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만은 계속됐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산 문제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꺼낼 수도 없었죠.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만큼은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꺼냈다가는 더 큰 싸움이 날 게 뻔했습니다. 똑같이 자식이 있는데 왜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사랑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그렇게 쓸 거면 나도 우리 딸한테 용돈을 줘야겠어요.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큰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마침 마트에 가던 참이었죠. 엄마, 생활비 보내드린 거 받으셨죠? 요즘 또 빚쟁이들한테 연락 온다고 하셔서. 마트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던 제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 은행 이자는 정리하신 거예요? 지난달에 보내드린 돈으로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자녀들에게 가끔이 아닌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다는 것도 빚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형편이 넉넉하다고 했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죠. 그래서요? 당신도 매달 아들한테 돈 보내면서 내가 딸한테 받는 건 뭐가 문제란 거예요?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숨긴 거죠. 숨긴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재정 문제가 더 민감한데 이런 걸 숨기다니요. 우리는 돈에 대한 가치관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결혼 전에 확실히 상의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건 설날 때였습니다. 아들이 손주와 함께 세배를 오기로 했는데 아내는 갑자기 자기 자녀들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오는 김에 우리 애들도 다 같이 모이자고요. 설날인데. 아들네는 손주가 낯선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설날 아침 우리 집은 북새통이 됐죠. 아내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손주가 무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의 어린 손주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죠. 애가 왜 저러지? 우리 손주들은 저렇지 않은데.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도 본심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표정도 점차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네. 우리 애들도 편히 못 앉아있고. 여보 이럴 거면 날짜를 다르게 했어야죠. 이게 뭐예요? 분위기 다 망치게. 아내는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고 제 아들 가족을 힐끗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1시간도 못 있다가 일어섰죠. 아버지, 우리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래. 미안하다. 다음에 조용할 때 와라. 네, 아버지, 연락 주세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아내의 가족들만의 떠들썩한 설날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TV를 보며 한숨만 쉬었죠.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그날 이후로 아들네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게 됐습니다. 아내한테 왜 그랬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날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다나 뭐라나. 그게 말이 됩니까? 평소에도 그렇지만 그날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 새끼들한테 그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들어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냥 돈 주고 밥 먹는 하숙생이나 아니면 돈만 필요할 때 찾는 현금 인출기 같달까요? 아내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나 손녀 얘기만 꺼내면 표정부터 굳어지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가족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어야 했나 봅니다. 둘 다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인데 새로 맺는 가족관계는 더 신중하게 다뤄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전에는 장모님 생신이라고 아내가 갑자기 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거절하니까 아내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결혼한 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랑 결혼한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돈 때문이었나? 외로워서? 아니면 그저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런 생각만 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이상하게도 제가 더 외로워진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내 눈치나 보면서 살고 있네요. 자유롭게 TV도 못 보고 내 새끼들도 편하게 못 만나고. 처음엔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게 참 벅차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롭고 힘드시겠죠. 근데 부디 서두르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재정 문제,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전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헤어져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난 행복해진 걸까? 라고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셔서 매일 한숨 쉬며 사시지 않기를. 혼자여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수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스로도 76에 시작한 새로운 인연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노년재혼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는 돈 문제입니다. 따로 모아둔 돈은 있는지, 연금이나 자녀들로부터 용돈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후 확인해서 아니라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산 분할이나 유산 상속 문제도 미리 서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관계입니다. 수천 씨도 손녀를 아내가 불편해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재혼은 두 사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자녀들, 손주들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사 습관, TV 보는 시간까지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모여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맞춰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이 들어서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맞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또 각자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한다면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경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천수 씨는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습니다. 당신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혼이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서두르다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잘하면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생이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중한 선택하셔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후지혜의 열쇠는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특별한 하루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